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총 20회를 계획을 했는데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론 관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소한 직업군이긴 한데 이것들이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직업군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0강부터 이제 드론 관제사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드론 관제사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드론 관제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에 필요한 들어가 있는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약속드린 드론 비행 촬영은 제가 시간이 나면 그때 다시 가서 실수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관제사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은데, 드론 관제사가 어떤 일을 하냐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UAM이라든가 이제 드론을 운영할 때 이제 기체가 한두 개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자꾸 많아지면 기체들과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관제라든가 관련된 비행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관제사를 이제 드론 관제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민간 자격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청을 해서 법률적인 문제만 없으면 이제 자격증을 인가를 받아서 민간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직업군으로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자격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뭐 이론과 실기뿐만 아니라 다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이제 발부되는 국가자격증이 이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입니다. 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은 유인항공기,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타는 항공기, 유인항공기, 사람이 타는 항공기를 이제 관제해서 뭐 오른쪽으로 하라, 왼쪽으로 하라, 고도를 높여라, 낮춰라, 뭐 관련된 비행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는 국가 자격증이 이제 항공교통관제사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드론 관제사의 역할은 이제 드론 일반이라든가 항공안전법, 그다음 항공교통,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일단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의 비행 계획을 접수해서 승인을 해주고 기상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나중에 말씀드릴 항공 고시보 전파를 한다든지, 운항 감시, 공중 충돌 방지, 비상 상황 대처 등 여러 가지 드론과 관련된 교통을 통제하는 게 이제 드론 관제사 역할이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으로 앞으로 지금은 민간 자격증이지만 이게 앞으로 드론이 점점 많아지고 UAM이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도 향후 국가 자격증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드론 관제사는 이제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그게 뭐 드론도 될 수 있고 용어는 다르지만 에어택시, 플라잉카, UAM 이런 것들이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K-드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UTM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이제 드론 관제사의 업무가 되어 있고, 비행 정보라든가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상황을 관리한다든지, 나중에 향후 이제 이게 점점 더 범위가 확대된다면 비행 계획을 접수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겠다라는 드론의 비행 계획을 접수하고 그것을 승인해 준다든지, 혹은 미리 인가된 비행 경로가 뭐 기타 다른 사정 때문에 비행 경로를 조정해야 됐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업무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와 드론 관제사의 업무를 비교해보면, 항공교통관제사는 직접적인 관제 지시를 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드론 관제사는 드론 교통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기상이나 공역 등 비행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업무일 것이고, 데이터 관리는 이제 항공교통관제사는 비행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만 드론 관제사는 드론과 관련된 비행 데이터만 관리를 하게 되겠죠. 충돌 방지 업무 같은 경우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 간 또는 항공기와 지상장면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반면에, 드론 관제사는 관제기관이라든가 다른 드론 관제 상실과의 협조 업무에 한정될 것으로 봅니다. 무선통신 같은 경우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와 직접적인 무선 교신을 통해서
이제 관제 지시를 내린다거나 하지만 드론 관제사는 드론의 특성상 이제 드론 자체에 이제 무선 통신 장비를 쓸 수가 없죠. 물론 UAM이라든가 이렇게 큰 기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선 통신 장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드론 조종하는 사람과 관제 상황실 간의 통신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교통 감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유통 관제사는 항공기 자체가 크니까 레이더를 활용해서 교통을 감시하지만 드론 관제사 같은 경우는 드론이 작고 하기 때문에 드론을 직접적으로 레이더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ADS-B 장비 등을 활용해서 교통 상황을 감시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드론 관제사 교육기관은 보신 것처럼 전국에 약 7개 정도가 있습니다. 8개인가요? 드론 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전국에 있는 드론 관제사 교육기관은 총 8군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단법인 한국무인기 안전협회라는 데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인가를 받아서 2020년에는 월드 유스 비전 국제 드론 관제협회, 그리고 21년도에 한국 드론진흥협회, 대한공공안전 드론협회, 그리고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주식회사 더존 에듀라는 데서 인가를 받았고 2022년에 대한드론진흥협회에서 인가를 받아서 현재 18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격명이 약간씩 다릅니다. 똑같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여러 기관에서 발급하듯이 드론 관제사도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인가만 받으면 자격증명은 인가 기관에서 정하게 나릅니다. 그래서 무인기 안전협회에서는 드론 관제사 자격증이라고 하고 있고 공공안전 드론협회에서는 공간정보 드론 관제사라는 자격증으로 자격명으로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자격 분류도 대부분이 1급, 2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영상대학교에서는 단일 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레벨 1, 2, 3, 4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이제 인가가 되어 있고요. 드론 관제사 교육 내용은 등급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레벨 1, 2, 3로 1, 2, 3, 4로 되어 있는 데랑 1급, 2급 마스터로 되어 있는 데랑 단일 등급으로 되어 있는 데랑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격 기준은 1급 관제사는 2급 관제사부터 말씀드리면 2급 관제사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예정자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 멀티콥터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2급 과정에 입학할 수 있고 1급 과정은 2급 관제사, 드론 관제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항공유통 관제사, 운항관리사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1급 관제사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기준입니다. 영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일 등급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 졸업 예정자들만 인 경우에는 이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드론 관제사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따라서 상이하게 합니다만 대략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교육기관도 교육기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약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이제 교육기관이 소요가 되고 드론 관제사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공유통 관제사라든가 무인항공기, 기상, 비행안전 관련 분야에서 현재 종사하시거나 이제 전직 종사하셨던 분들이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드론 관제사 과정에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제사의 교육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무인항공기 개론부터 시작해서 일반 비행, 항공법규, 기상, 공역관리, 항공유통화재 일반 및 실습, 비안전관리, 정보통신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도 교육기관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제가 부끄럽지만 드론 관제사를 위한 공역관리 항공교통관제라는 책을 쓴 책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영상대학교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드론 관제사 교육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공역관리나 항공교통관제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개론이라든가 일반 비행, 기상 이런 것들 이제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다른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드론 관제사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지금 이제 국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국가기관에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앙 정부기관 같은 데서 이제 드론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림청 같은 것처럼 이제 드론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드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드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드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드론 관제사라는 민간 자격을 가진 분들도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공기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드론 운영이라든가 안전관리부서에서 또 드론 관제사들이 드론 관제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전력에서는 이제 그 송전탑 같은데 드론을 활용해서 안전검사를 할 때 필요하고 한국주택공사라든가 도로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같은 데서 이제 드론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도 취업할 수 있고요.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드론을 운영하면 드론 관제사 자격증을 가신 분들이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 보훈, 고성과 같은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에서도 드론 관제사 자격증을 가신 분들이 앞으로 취업할 가능성들이 많고요. 향후에 이제 UAM이라든가 개인용 비행체, PAB 이런 것들이 상용화될 경우에는 K-드론 시스템을 활용한 택배 전문 물류기업들, 그 다음에 이런 물류기업의 중앙 물류상황실 혹은 지역상황실, 그리고 드론 교통 상황실 같은 데도 드론 관제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향후에 취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격증이 현재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이 국가자격증화가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드론 관제사라는 자격증명을 취득해 놓으시는 것도 나쁜 선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드론 관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드론 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초 과목 중에 제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공역관리와 항공교통 관제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